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나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물리학자의 시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서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여기 써 있는 이 글씨들은 고대 그리스의 문자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는 오른쪽 귀퉁이에 있어요. 오른쪽 귀퉁이를 보시면 이렇게 작은 도형 같은 것들이 보이시죠? 네, 이 문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쓰여졌던 가장 위대한 수학 책의 한 부분입니다. 바로 유클리드가 썼다는 기하학 원론의 한 페이지죠. 여러분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 다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이 책을 다 안 보셨다고도 하시는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이런 내용들을 배우셨잖아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런 용어들이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그런 용어들을 다 이 책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은 우리가 오늘날 수학에서 기하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에요. 갑자기 책을 태우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 책의 수많은 기하학적인 내용들을 전 세계의 모든 문명 국가의 사람들은 다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책에 나오는 기하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이 책이 쓰여진 방식이 대단히 중요해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정의와 공리로 시작합니다. 정의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저는 김상욱입니다. 여러분이 시비 걸 수 있나요? 너 왜 김상욱이야? 왜 다른 이름을 하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그 이름을 주겠다는 거니까. 두 번째는 공리라는 것이 나와요. 공리는 명제입니다. 명제라는 것은 문장인데 그 문장의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그런 명제들 가운데 공리라고 할 때에는 그것을 참으로 하기로 정의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참이야? 참으로 하자니까요. 참으로 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의와 공리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 책의 놀라운 점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 정의와 공리 내용으로부터 나오는 연역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오는 그냥 결과들을 다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공리가 옳다면 이 책에 나온 모든 내용은 다 옳다는 뜻이에요. 이걸 저희가 좀 약간 좀 비꼬아서 이야기할 때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정의와 공리의 동어 반복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그 수학 문제 풀던 기억나시죠? y는 3x 3승 더하기 2x 제곱 뭐 그만하라고요?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줄을 바꿔서 이퀄 또 쓰죠? 또 그 다음 이퀄 이퀄이 계속 이어진 다음 맨 마지막 가서 답을 쓸 텐데 그때의 답은 풀어보나 마나 0 아니면 1이죠. 자,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퀄, 다 같은 겁니다. 수학은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 거죠. 그와 같은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준 책이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입니다. 자, 이 책을 유클리드가 썼을 때 아마도 저는 유클리드를 만난 적이 없지만 상상을 해보자면 아마 첫 번째 문장을 쓸 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정의해야 할까? 제가 그 첫 번째 문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이 문장이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아주 심오하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자, 유클리드가 기하학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점을 제일 처음에 정의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점을 모으면은 선이 되죠. 선을 모으면은 면이 되고 면을 모으면 부피가 됩니다. 즉 모든 기하학적 도형들은 결국 그 근원이 점에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점을 정의해야겠구나. 이건 괜찮아요. 점을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이 문장의 대단히 놀라운 점은 이 문장이 부정어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처음부터 부정어를 쓰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유클리드도 수많은 시도 끝에 도저히 다른 표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쓴 것이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부분이 없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는 물질의 근원을 찾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날 저희는 표준 모형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서는 쿼크, 렙톤, 전자, 여러분 광자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네, 이런 기본적인 입자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쪼개어지지 않죠. 즉 유클리드가 했던 기하학에서 적용했던 이 점의 정의는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물질의 궁극을 찾을 때 쓰는 정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대단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 화가는 쉐라라는 화가인데요. 점묘법으로 유명하죠. 이 그림은 점을 찍어서 원색에 수많은 점을 찍어서 만든 그림입니다. 아마도 점을 모아서 모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유클리드의 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런 화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섹스피어라고요? 네, 모르실 수 있죠, 당연히. 네, 여기 나온 이분의 이름은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입니다.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을 열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분이 쓴 책 방법서설의 첫 페이지입니다. 자, 이 책은 근대 철학을 열었다고 알려져 있고 근대 과학은 근대 철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그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이 책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괴로운 책이에요. 읽기는 재미없어요. 사실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 계속 중언 부언되더라고요.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 저자인 데카르트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우리 모두 다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 무엇이든지 의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방법적 회의라 그러죠.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 철학의 근본은 의심하는 거라는 거고요. 오늘날 과학의 근본도 마찬가지로 의심에서 시작이 되죠. 하지만 두 번째 강조하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잘 모르시는데요. 철학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학을 수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해라는 겁니다. 이건 모르셨죠? 수학이라 그러면 벌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몸을 떠시는데 싫어하시는데, 자, 수학을 이용해서 철학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만약 여러분이 유클리드의 기하학과 같은 형태로 철학책을 쓸 수 있다면 그 책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틀리지 않는 방법이 서양 철학의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유클리드가 했던 그 방법이라는 거죠. 바로 수학의 방법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데카르트는 수학도 역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수학에서도 아주 놀라운 업적을 남깁니다. 제가 데카르트가 남긴 업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업적도 대단히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말에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데카르트의 놀라운 수학적 업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답죠? 네, 이 위대한 업적이에요. 바로 좌표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간상의 한 점을 세 개의 숫자 x, y, z라고 불리우는 세 개의 좌표로 나타낸 거죠. 자, 이게 왜 위대한 일일까요? 자, 이것이 왜 위대한 것이냐면은 수학의 역사를 이렇게 한 1분 만에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양의 수학과 서양의 수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수학은 주로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기하학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하학을 공부한 이유가 그것을 실용적으로 써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데아, 이상적인 세상을 바로 수학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움직이는 모든 별들은 완벽한 구의 형태, 수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구의 형태를 가져야 되고, 그것들의 움직이는 궤도는 완벽한 도형인 원의 형태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주를 이해했던 거죠. 자, 그에 비해서 동양의 수학, 제가 동양이라고 할 때에는 그 이슬람과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동양의 수학은 주로 숫자를 다루는 굉장히 실용적인 수학이었어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죠. 자, 수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곧 0이라는 걸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숫자를 찾는 새로운 방법도 찾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미지수 x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데카르트가 했던 것은 바로 이 대수학이라고 불리우는 방정식, 수를 다루는 학문과 기하학이라고 부르는 도형을 다루는 이 두 개의 학문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즉, 기하학적 도형을 숫자 x, y, z로 씀으로써 대수학과 기하학을 융합시킨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은 두 도형,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직선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해를 구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도형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그 좌표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물리학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도대체 물리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화면은 그냥 그 아이들이 또는 여기 어른들도 할 수 있는데 하는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해보셨어요? 네. 게임 좋아하세요? 네. 부모님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게임을 어릴 땐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너무나 게임이 재밌어서 밤을 새우고 그랬죠. 게임을 하면서 밤을 새운 사람들만 알고 있는 공통의 경험이 있어요. 나와 게임이 한 몸이 되는 물화일체의 경지라고 하는데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폭탄이 날라오면 막 몸 피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너무 몰입하면 그렇게 되는데, 즉 게임의 세상이 마치 진짜 세상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래요. 하지만 게임 속의 세상은 누군가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이에요. 이걸 만들 때 어떤 일을 해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게임 속 세상에는 유닛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움직이겠죠. 자,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 세상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걸 따라가면 됩니다. 이 안에 유닛들에다가 x, y 좌표 두 개의 숫자를 주고 이 숫자들이 시간에 따라 쭉 바뀌기만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물체의 움직임을 보면 물체의 움직임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 크게 다르지가 않다면 이 세상은 진짜 같은데 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숫자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숫자로 할 수 있으면 컴퓨터가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란 것은 컴퓨트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요. 컴퓨트라는 것은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계산기였던 거예요. 숫자로 된다는 것은 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제가 컴퓨터 속의 가상의 세계를 이야기한 거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실제 세상이 이 가상의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다 유닛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3차원 공간상의 유닛들이고요. 여러분의 위치는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x, y, z라는 세 개의 좌표로 나타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좌표의 x, y, z 숫자들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유닛들의 위치를 전부 다 시간의 함수로 알고 그걸 다 컴퓨터에 집어넣고 이 컴퓨터를 돌리면 그 컴퓨터 속의 세상이 우리 실제 세상과 많이 다를까요?
똑같진 않겠지, 그렇죠? 똑같진 않겠지만 굉장히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물리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제 조금 맛을 보신 거예요. 무섭죠? 자,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닛들이 가지고 있는 좌표들의 위치를, 좌표들을 시간에 따라 바꿈으로써 움직인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바로 이 x, y, z로 되어 있는 벡터인데요. 좌표를 시간의 함수로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우주의 비밀을 보신 겁니다.